그냥 방향성을 얘기할게요. 효과적인 변화는 꼭 인과관계 지금 인지적 차원에서 나를 드러났다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내가 뭔가를 말을 할 때, 그 코치가 뭔가 말을 하고 강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가 되고, 그게, 어, 저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어로 말하면, make sense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그래. 이상적이고, 저기, 현명하고, 뭐, 어쨌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게 쉽게 쉽게 동의하면 그 코치를 고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월 30억 버시는 분의 통찰을 바로 인터뷰에서 보통 인터뷰에서 티카타카 하다 보면 거기에서 농축된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속성이 저희는 오늘 다 풀어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속성에서 나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 못 보는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방금 주하영 대표님 얘기했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 코치 했던 얘기가 바로 또 이렇게 나오네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서적 관계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인지적 차원에서 높여주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수직 관계를 느낄 만한 뭔가 뭐 학교 때 뭐 교수 정도가 그때 학교 생활 학생이니까 뭐 나한테 수직 관계라서 나의 인지적 차원을 끌어 높여주기도 하는데 실제 나와 보면 교수라는 직업을 뛰어넘을 정도로 뭔가 그 이상의 거장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학교 선생님을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이 내 사회에 나와서 그 교수들의 어떤 이상으로 뭔가 뛰어넘는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인지적 차원에서 높여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그리고 남들만큼 사니까.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은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못 보고 끊임없이 못 보고 해서 양자 물리학처럼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건 빛이 반사돼가지고 보이는 건데 안 보이면 그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내가 보려고 의도하는 그 뭔가 봐야만 물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봐야만이 그게 뭔가 이게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 일단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영업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 또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일즈 잘하기 위해서 뭐 하면 세일즈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을 잘 못해요. 세일즈라고 하는 과정이 뭐냐라고 하면 정확한 답을 못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 방향성을 내 머릿속으로 표현을 못해도 클리어하게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요즘 제 코칭을 듣고, 제 교육을 듣고 제 코칭을 받았던 사람들 세일즈가 많이 잘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가는 이유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코치는 이걸 표현해 줘야 돼. 왜 당신의 세일즈가 이게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일즈를 한다는 건 상대방한테 이인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인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상대가 원하는 목표와 그 상대가 하고자 하는 문제와 그 상대가 그 해결하고 하진 문제와 그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치 쌍둥이도 아닌데 같이 자란 것도 아닌데 이인자처럼 그 사람을 확실하게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을 여러분도 똑같이 이인자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 영혼, 그 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사례와 이런 걸 접촉하다 보면 이 언어처럼 여러분 하게 돼요. 세일즈도 언어처럼 여러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게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영어라고 하는 건 이 단어 이런 어떤 이런 언어라든가 이런 구사하는 게 데일리로 쓰는 게 많지 않아요. 예, 거기서 문화만 좀만 문화를 넣고 이제 언어를 쓰는 거 대응하는 것만 좀 배워도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중국어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즈도 하나의 문화고 하나의 언어고 하나의 기술이라고 했을 때 그거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세일즈가 상대방을 돕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세일즈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세일즈 상대방 도와주는 거예요. 왜 2인자가 딱 됐을 때 여러분이 더 많은 전략, 더 많은 다양한 어떤 사례, 예,
더 많은 어떤 통찰, 더 많은 어떤 인식적인 어떤 그 인식하는 게 훨씬 더 많으면 상대의 이인자가 되는데 상대보다 더 나은 버전의 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 상대가 가고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내 목소리로 내가 내 제스처로 내 눈빛으로 그걸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그거를 통화하면서 대화하면서 만났을 때 미팅에서 그거를 상대방이 공감하고 그 사람이 심지어 드러내지 못하는 거를 마음에 있던 걸 여러 번 드러내잖아요. 그 사람은 놀랄 거예요. 그게 세일즈맨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상대방이 이인자처럼 상대방 문제를 정확하게 어때요? 드러낼 줄 알고 그거를 알아요. 그 사람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도.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알 수 있을까요? 당장 알 수 있을까요? 당장 알 수 없어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인신학적 사고방식으로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을 상대방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접해야 되고 다양하게 이거 협동해야 되고 그 통합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누군가를 오늘 미팅, 2시간 미팅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니즈가 뭘까에 대한 그 니즈가 그 당시에 파악 안 되면 초보인 거예요. 근데 초보라도 상관없어.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그 사람이 니즈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2인자로서 되어져 가는 과정. 세일즈를 잘하신 분들은 모두 다 2인자예요. 그래서 협상을 잘해요. 이 사람 약점과 이 사람 장점, 이 사람 강점, 이 사람 가고자 하는 방향, 그냥 이 사람 송두리째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2인자가 되면 더 나은 버전의 2인자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당신을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건 뭔지 알고 심지어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드러내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아니까 왜? 그 속성, 심리를 속성 다 아니까. 그 다음 뭐 한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제안한다. 이걸 제안했을 때 당신이 걸로 가기 위해서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거나 비용을 덜 들이고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빠르거나 이게 지름길이거나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는 이런 단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이 이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안에 대한 오퍼는 가격은 얼마고 이게 뭐 어떻고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거를 제안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제안을 어때요?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2인자로서 아니까. 2인자로서 이 사람의 어떤 심리도 알고, 이 사람이 멍청한 것도 알고, 이 사람 지출을 잘 못한다는 것도 알고, 이 사람이 너무 멍청해 고착돼가지고 이런 전략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는 내용을 가지고 어때요? 제안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절 처리도 다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일즈를 한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더 잘 도와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거를 뭔가 그 도구, 서비스든 상품이든 가지고 그걸 어때요? 더 빨리 돌릴 수 있는 어떤 도구의 역할이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일즈에 대한 부분들이 잘 클리어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뭐가 부족했냐면 인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뭔가 인식하는 게 내가 상대방 이인자가 된다고? 왜 인식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일즈라고 하는 거 처음에 초보는 상대방한테서 배워야 돼요, 오히려. 예. 자, 어쨌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세일즈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세일즈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원칙을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거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저라는 사람이 제가 지난 14년 동안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내 업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이유 중에서 정서적 관계가 되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게 내가 너무 공감이 돼요. 그래서 미리 팁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모가, 양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이혼을 했어요. 예.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마 이혼했어요. 그리고 같이 살아본 경험 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양부 처음에는 아버지의 부모 댁에 즉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였죠. 12년 동안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어머님의 부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나중에 좀 있다가 그 다음에 20살에 제가 말레이시아 갔던 것 같아요. 외국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까지는 중국에 살면서 양 부모 댁에 계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제 기억에요. 아버지 혹은 어머니랑 같이 뭔가 룸을 잡고 같이 살아본 경험이 없었어요, 거의. 기억도 별로 안 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서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저한테는 어떤 의미였냐면, 제가 속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지를 좀 해서 제가 지금 속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책이랑 이런 걸 접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자녀한테 정서적 관계를 내가 주겠다고 해서 줘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리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자유를 어떻게 이렇게 취득할 수가 있을까를 보면 정서적 관계십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공감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 틀에서 공감되는 게 아니에요. 자, 봐봐요. 저의 아버지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바빴어요. 막 밖에 나가서 저희 할아버지랑 같이 일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거의 친할머니랑 12년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 친할머니를 전 제 친할머니를 제일 사랑해요. 예, 지금도 그래. 두 번째는 12년 지나고 나서 저희 외 할아버지를 또 좋아해요. 예. 근데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왜 부모하고 직접 떨어져 있어도 왜 부모하고 내가 자란 경험이 없을까? 이게 저한테는 축복이었어요. 왜 그러냐? 속성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모라고 하는 거 어리다 보니까 부모라고 하는 거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나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노동자로서 여기서 돈 벌고 보내주고 그때 저희 세대는 다 그랬어요. 한국에 나왔어요. 예.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시면 이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건 저한테는 추상적인 생각이었어요. 부모의 어떤 성질, 부모의 어떤 그 특징이 저한테는 추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고 추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아버지랑 아버지의 부모들, 저희 친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계셨을 때는 엄마가 추상적이었어요. 엄마를 12년 동안 거의 못 보다시 사다 보니까 저 사람 너희 엄마야 하면 실제로 저는 저희 그때 친 고모를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정도로. 예. 추상적이었어요, 되게. 그리고 엄마한테 실제로 이 사람이 내 엄마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인지됐어요. 저희 엄마. 근데 엄마랑 같이 있어도 엄마가 한국에 있고 난 중국에 있다 보니까 엄마에 대해서도 전화 통화를 일주일에 한 번 했나? 뭐 한 달에 한 번. 어쨌든 전화 통화를 하면 한 얼마 동안 대화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엄마는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나 한국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예, 그때 우리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추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지금 제 속성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저의 멘토도 추상적인 멘토가 대부분 다 저희 멘토가 추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의 부모에 대해서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완벽해 보이거나 예, 그리고 궁금증이 있어요. 항상 저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저를 파괴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중간 요소에서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친할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꾸 제 고추 같은 걸 자꾸 만지려고 자꾸 오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 약간 오히려 박미향 상무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먹는 것들이 있으면 자꾸 꼰추안하고 나중에는 박미향 상무를 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처가 오히려 우리 더 있었지. 저는 오히려 외할아버지 더 좋아했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중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자랐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 종점이 아니라 나는 언젠가 부모랑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날 파괴할 수가 없었어요. 예.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서적인 관계십에서 추상적으로 저희 부모님 그렇다고 나를 싫어한 게 아니잖아. 날 떠난 이유가. 나랑 함께 하지 못한 이유. 오히려 역으로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또 양자 물리학인지 아니면 우주의 법칙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느껴졌어요. 내가 외국 나갈 때 저희는 외국 나갈 형편도 아니었거든. 다 빚으로 갔거든요. 제가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서 호주 다 빚이에요. 예. 저희 어머니 뭐 우리 아빠랑 헤어지고 우리 아빠는 몇 번씩 결혼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결혼을 저 때문에 못했어요.
예, 결혼하면 아이를 못 챙기니까. 예, 그 정도 저희 어머님은 거의 하우스적 거래를 저를 가지고 어때요? 그게 하나의 종교였어요. 자녀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거. 근데 저는 이걸 이제 다 속성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부모가 오히려 아이랑 떨어져 있고 이런 추상적인 관계식을 갖는 게 오히려 정서적인 효과에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옆에 있으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숙제가.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옆에 있으면 오히려 이 부모가 나의 종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점이 파괴되는 순간 정서적 관계심은 더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 어때요? 부모가 멘토의 지금의 멘토의 존재처럼 그랜 카돈 저한테는 멘토의 존재인데 한 번도 만지지도 못하고 터치 실제로 그 유튜브에서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내가. 네, 이번에 마이애미 가서 봤잖아요. 10년 만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속성을 미리 말씀드려 이건 저한테 완전한 운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을 떨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운이에요.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은 이걸 운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초보거나 마탱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죠. 만난 것도 있잖아요. 운이에요. 예. 여러분 실력 있어가지고 여러분 돈 있어가지고 결제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열정과 기질에 대해서 이 책을 정말 여러 번 다루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책이라서 제가 PCM 추천 도서에 넣었어요. 예.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할 때 이제는 어나더 레벨로 성장하고 싶고 도약하고 싶잖아요. 도약의 시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지적 정서적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방금 풀었던 정서적 도움은 확실하게 저는 있었어요. 그 확실한 거 있었는데 그 속성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저게 과연 뭘까? 여러분 언젠가 그걸 깨닫게 될 건데 여러분 지금은 정서적 관계십에 집착하지 마세요. 정서적 관계십은요. 이제는 그 관계십을 자꾸 집착하고 그 관계십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 쌓이고 시간을 많이 팔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제 미래가 없어요. 정서적 관계십은 특히 성인이 되고 여러분 정도 나이가 되면 이거를 최대한 내려놓으세요. 지금 집중 투자한다. 이거는 집중 투자, 정서적 관계십하고 인지적 관계십의 이 두 가지 관계십이 있다면 여러분들 집중 투자해야만이 지금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선택했을 때 정서적 관계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지적 관계십을 선택해야 돼. 왜냐하면 정서적 관계십을 선택하든 선택 안 하든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그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역행하려면 인지적 관계십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코치를 저 같은 코치를 고용하더라도 와닿지 않고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있잖아요. 역으로 오히려 그거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닿는 내용이 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공감되고 전부 다 동의되면 여러분들 이 교육은 쓰레기 교육이에요.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가야 돼. 그 코치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요? 코치를 바꿔야 돼.